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인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오늘 벌써 7월이면 내일부터 8월입니다. 여름 휴가 안 가세요? 매일 휴가처럼 지내고 있어서. 예. 이 몸은 바쁘셔도 마음은 휴가처럼. 그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휴가로는 피크. 옛날엔 그랬죠. 7월 말 8월 초. 맞아요. 요즘 절정기인데. 비가 많이 와서. 그렇긴 해도 이게 장마가 지난 토요일로 끝났대요. 그래서 이제 뭐 국내로 특히 여행 가실 분들 방학이라서 이때 가셔야 되는 분들은 다 이때 떠나시는데 휴가철에는 보통 정치 뉴스는 확 줄어듭니다. 그 양이 확 줄어들어요. 정치는 비수기예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정치권의 비수기가 아니게 만들고 있는 인물 베스트 5. 오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우리도 몰라. 그래요? 자, 비수기가 아니게 만들고 있는 인물 베스트 5 순위는 무순입니다. 5분이나 되세요? 짚어보죠. 대략 5분 정도 되더라고요. 꼽아보니까. 국민의힘부터 먼저 가보죠. 뭐니 해도 전당대회가 끝났는데도 계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한동훈 대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할 건가, 대표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건가가 궁금했는데 그제 말이죠. MBN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저는 그 부분을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당대표로서 그 얘기를 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진솔하게 설명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겠습니다.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발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 발의도 하겠다. 물론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본인이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신동욱 의원하고 제가 일부에서 인터뷰했는데 당내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분위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일단 조금 전에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당의 민주적 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최고위원들 일부는 이거는 원내 상황이니까 원내 대표에게 맡겨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것을 걸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굳이 특검 얘기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걸 설명을 조금 한번 민족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상병 특검은 본인이 제3자 방식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제2 요구가 됐을 때 통과되지 않고 부결되는데 기여를 했다. 왜냐하면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분도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한 방식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 이번에는 난 반대다. 예,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이미 거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자평을 하는 것 같고요. 저거는 아무래도 당내 분위기가 저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바뀐 게 없지만 의총이나 이런 데서 토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특검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수용할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저걸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보세요? 전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당과 이 이슈를 가지고 예. 어깃장 나는 길을 가지는 않을 거다. 않을 것 같다. 예. 근데 지금 본인이 한 번 밝힌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계속 밝힌 내용인데도 이제 불구하고 물어보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니까. 그럼 말 뒤집었다는 이야기가 금세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목한 게 네. 당의 민주적 절차를 강조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뜻은 그렇지만 당대표 되기 전에 내 의사는 이거다. 내 뜻은 변한 게 없다. 그렇지만 이걸 당의 공식 민주적 절차에 붙여서 토론했더니 지금 당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자고 하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수용한다. 이런 식의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그대로지만 당에서 다 이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다른 목소리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길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또 하나의 과제는 이제 정점식 의원 건인데 정책위 의장. 이게 원래는 어땠어요? 원래는 어땠길래 이번에 이렇게 이분을 교체하느냐 맞느냐를 갖고 뜨거워요? 그게 원래는 네. 제가 좀 목이 좀 쉬어서 방송에 아마 목이 좀 쉬어서 나갈 텐데 좀 양해를 괜찮습니다. 그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은
그 러닝메이트를 뽑았어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바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보통의 경우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면 네. 당 지자들은 다 이제 사표를 내죠. 일단은. 네, 그러면 그리고 뭐 재신임을 받든 어쨌든 일단 이제 물러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책위장은 왜 그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느냐 이게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위 의장의 인품이나 능력과 별개로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줘야 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17.15% 크게 대패하고 나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들어왔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일성이 뭐였냐면 통합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맞아. 아니 지금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얘기해야지 어떻게 통합을 얘기하냐 이랬어요. 근데 지난 108석으로 총선 참패를 하고 나서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들어왔는데 일성이 뭐냐면 보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아니 지금이 변화와 혁신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제가 그때도 비판적으로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그 변화, 민심에 따라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가서 63% 당신과 민심 일치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변화하겠다는 우리 당은 이제 변화로 갑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네.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화합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통합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이분하고 같이 간다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첫 번째 메시지가 당의 통합, 화합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해석하게끔 만들었고 정점식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거기에 적임자를 찾아갖고 탁 새로운 분을 앉히면 이게 변화로 가는구나. 이 당은 확실히 한동훈 당이 됐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져버렸어요. 이제는 일이 너무 커져서. 일이 너무 커져서 그렇게 네.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타이밍은 한동훈 위원장이 변화의 메시지를 줘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장의 개인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뭐 교체하는 게 불가피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자, 불가피하다고 그렇죠. 변화의 메시지를 주려면 새로움을 주려면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진짜 바꿀 경우에는 친윤계의 반발이 크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일이 커져버려서 그리고 심지어 보통은 사표를 내고선 뭐 유임을 하시든 바꾸시든 맘대로 하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정점식 의장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 본인 생각만이 아니라 친윤계 전체의 생각 넘어서 용산의 생각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지금 해석이 나오는 판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꿀 경우에는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과거에 그 힘이 있을 때 예. 그때 얘기지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 힘은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김재원 최고나 뭐 김민전 최고 같은 분도 원내대표의 일과 이거 당대표 역할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네. 그리고 뭐 시도지사 협의회도 뭐 그 최고위원회 좀 참석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다 하지만 저는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표가 정책의장을 바꾸자고 했을 때 저는 뭐 크게 문제 없이 뭐 교체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그렇게 보셨군요.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고. 그런 이슈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는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과의 문제지 지금 무슨 정책위장 자리 가지고 그렇게 충돌할 이슈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닐 거라고 보세요. 시도지사들이 협의회 만들어서 최고위에도 참석하겠다 한 요 이슈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런 거는 뭐 정부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거를 원용한 것 같은데. 그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지금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단장들이 많으니까 그런 의사도 뭐 당에 좀 반영을 좀 시켜달라 뭐 이런 뜻일 텐데 최고위에 참석하는 방식은 아닐 것 같고요. 뭐 다른 방식으로 뭐 방법을 찾아보겠죠. 그 얘기는 원한다고 한들 한동훈 대표가 그거 오케이 할 리 없다 보시는 예,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오케이 할 리 없다. 근데 이제 시도지사협의회 쪽에서는 우리가 가서 뭐 태클 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정 일치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가서 목소리들을 좀 뭐 전달하겠다. 지방의 목소리도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청와대 대통령실과 예. 또 정부와 당정협의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듯이 이 그 당하고 이 지방 정부하고도 하겠죠. 이제 그걸 또 강화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허용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이유는? 아니 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을 뭐 갑자기 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오해도 아니지만 안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냥. 그냥 안 받을 것 같다. 예. 한 대표가. 예. 아니 또 희한한 것이 이제 이 시도지사 협의회가 윤 대통령하고 회의를 한 후에 이게 알려지면서 우리도 최고위 회의 참석하겠다 이게 그런 다음에 알려지게 되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외롭게 만들지 말라고 하더니 이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목소리 내라고 하는 건가? 또 막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어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당원 당규에 네. 아마 그 최고위원들이 단체장들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선거 때나 이럴 때 빼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때를 위해서 뭐 정책인 뭐 발언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한동훈 체제가 지금 방점은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 지금 그 방점을 찍어야 되고 주목을 거기가 받게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거기다 넣으면 이걸 왜 넣었을까부터 뭐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이슈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그냥 한동훈 체제의 출범에 네. 초점을 좀 맞추는 거에 모든 뭐 중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 비공개 독대를 했다는 사실이 밤에 알려졌습니다. 이건 어떤 시그널로 보세요?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한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얼마 전에 당선되고 나서 한번 만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을 동시에 불렀지 않습니까? 낙선에서 다 불렀고. 원 오브 댐으로 만났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석이 됐을 거예요. 야, 이거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때도 약간 그런 해석이 좀 있었기 있었어요. 때문에 이 단독 회동을 했다는 거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예우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뭐 배신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도 내가 배신하지 않을 대상 국민이라고 얘기할 때도 저 같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세상에서 이 한동훈을 제일 잘하는 분이 그 대통령이시고 제가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또 한동훈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어저께 그렇게 만나고 나와서 그런 메시지 좀 바깥으로 준 거죠. 우리 두 사람이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뭐 과거에도 있었고 그걸 잘 풀어왔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대화를 풀 수 있다. 뭐 이런 실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바깥에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예. 그건 서로가 다 지금 그게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일단은 양측이 다. 어쨌든 두 분이 만나야 지금 뭐 일종의 내전 같은 건데 지금 바깥에 적이 강한데 일종의 뭐 일본하고 싸우는데 국공합장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전 잠시 휴전하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율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많죠. 네, 특검도 그렇고 인사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제2부속실 문제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놓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도 많고 전당대회 때 또 쌓였던 것도 많으니까. 그걸 다 어제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 만난 시간은 좀 짧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라도 일단 우리 이렇게 얘기가 통하는 사이야. 얘기하고 있어. 화해할 수 있어. 봉합할 수 있어. 이런 시그널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리고 예우를 해준 거다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물 5명 보자고 했는데 지금 누구 했어요? 한동훈 대표, 정점식 정책의장,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 건가요? 민주당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보이는 인물은 정봉주, 김민석 두 후보예요. 왜 이렇게 꼽았냐면 당대표 선거는 이미 뭐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 90% 이상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는 조금 뭐 이렇게 관심도에서 떨어진다면 최고위원 선거 쪽으로는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선두 다툼을 하는 사람이 정봉주, 김민석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 정봉주 의원은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원래 팬덤이 있는 분입니다. 예. 그 자체로 있는 분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공천이 됐다가 취소가 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또 수용한 거 아닙니까? 2012년에 그때 새누리당에서도 이해운 의원이 서초에 공천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백의종군을 했죠. 그 선거기획단장을 총선 기획단장을 맡아서. 네. 그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해갖고 황우여 대표에 이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동정 여론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정봉주 의원이 좀 억울할 텐데 잘 수용했다. 뭐 이런 것도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역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팬덤 두 가지 때문에 선전하고 있는 거죠. 동정론 플러스 개인기가 지금 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뭐 동정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쨌든 그 당을 먼저 생각한 거 아니냐 그래 정봉주는. 아니 본인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인터뷰할 때 나를 아픈 손가락으로 아마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표를 주는 게 아닌가 싶다 그 얘기를 왜냐하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전에 감옥도 갔다 왔고 여러 가지로 못 돌아오다가 이번에 공천 받아갖고 되나보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박용진 의원하고 경선에서 박용진한테 이기고 해서 이제 다 된다고 봤는데 날라갔으니까
본인이 억울한 것도 있지만 좀 짠하게 보는 분들도 좀 당내에 있지 않겠습니까? 당내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초반 경선에서의 1위는 정봉주 후보였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에다가 후보들을 한 명씩 불러서 방송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애정도가 드러난 거예요. 김민석 후보한테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애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 주말에는 그 방송 후에는 김민석 후보가 쭉 올라가서 정봉주 후보하고 이제 1위 다툼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8명 후보 모두 다 찐명 같은데 그 안에 더 찐명과 덜 찐명이 있는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정봉주 의원이 지금 1등으로 계속 나오니까 예. 누군가 밀어갖고 수석 최고위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가능성 있는 분이 현재 있는 분들 중에 이제 김민석 최고가 뭐 경력으로나 뭐 나이로나 이런 걸로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서는 이제 정봉주 최고가 뭐 본인하고 사이는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정봉주가 최고위원이 되면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이재명 덕에 됐겠습니까? 정봉주 스스로 힘으로 된 거지. 그렇게 평가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재명을 내세워서 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정봉주 최고는 되면 자신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최고위원들 영향력이 있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내 픽이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그러면 더 친명 덜 친명이 있는 거네요. 존재하는 거네요. 후보들 그렇지 사이에.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래도 더 편한 상대로 지금 김민석 후보를 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결국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수석 최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당에 저런 분위기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네. 지금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이재명 대표를 지금 90% 정도로 밀는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석 최고가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유리하지 않겠는가. 요걸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예요. 지금 정봉주 대 김민석, 김민석 대 정봉주. 전당대회에서 뜨거운 인물 찾으라면 그 2명인 것 같고 반면에 일극 분위기, 당의 일극 체제를 깨보겠다라면서 도전장을 내민 김두관 후보는 당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두관 후보는 별로 힘을 못 쓰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후보가 나왔을 때 비주류가 몇 프로인가를 좀 확인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게 만약에 김부겸 최고가 나왔다면 투표율도 좀 올라갔을 거고 주류 대 비주류가 몇 %로 분포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김두관 후보가 야권 연합 후보로 경남도지사가 됐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범친노로 분류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2년 만에 그만뒀어요. 대선에 도전한다고. 근데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했던 그때 나와서 그만두고 문재인 대표하고 경선했잖아요. 자, 거기서부터는 이제 유튜브로 댓글쇼로 좀 더 풀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본 방송은 마치죠.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오늘은 진짜로 5분만 더 이어갈게요. 왜냐하면 박성민 대표가 목감기 걸리셔가지고 듣는 사람은 괜찮은데 말하는 사람은 이럴 때 큰일 났다 엄청 이따가 방송 하나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듣는 건 괜찮은데 본인이 엄청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진짜 짧게 할게요. 괜찮습니다. 하여튼 하던 이야기 마무리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김두관 후보가 일극 체제를 내가 타파해보겠다 하면서 등장을 했고 사실은 당내 쓴소리가 필요해. 다양한 목소리 필요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당원들이 한 20%, 30%는 될 거라는 게 모든 평론가들, 모든 컨설턴트,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였는데 김두관 후보가 지금 그 정도를 못 해주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가? 그거는 당원들 전체에 지금 투표율이 좀 낮으니까 투표로부터 이탈했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 그 당원의 분포는 비주류가 제법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몇 %인지 몰라도 지금보다는 더 많겠죠. 근데 김두관 후보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원래 아까 2010년에 경남도지사가 됐을 때는 범친노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대선 경선에 뛰어든다고 사퇴를 했어요. PK 노무현 문재인으로부터 이 PK를 민주당의 본거지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경남도지사 선거가 매우 중요한 거점이거든요. 경남도지사 자리가. 그것도 야권연합으로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퇴를 안 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거점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때
경선 상대 후보가 문재인이에요. 아하. 문재인으로 안 되니까 김두관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서 친노로부터 좀 밀린 측면이 하나 있어서 친노에서 떨어져 나와버린 예, 계기군요. 그러니까 비주류 안에서 또 비주류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예.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경선 때는 예, 나와서 예. 포기하면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분이 내내 반명이나 뭐 이렇게 이런 길을 걸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른바 반명 비주류의 표를 흡수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아, 내내 반명, 비명의 길이 아니던 분이 갑자기 쓴소리를 한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힘이 좀 안 실리는 느낌?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아예 투표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투표율이 낮더라고요. 지금 낮아요. 한 31%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것이 아마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인물들 한 5명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5명 됐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네. 과대 광고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요? 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 5명이 아닌데 우리끼리 5명 저 시원하게 만들이라고는 안 했고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정치 비수기를 성수기로 만드는 인물이라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분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최민희 의원 지금 이제 과방위에서 과방위원장을 맡으면서 인사청문회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3일이나 했습니다. 원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는 하루예요. 근데 이틀도 긴데 3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최민희, 이진숙,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하고 이진숙 후보자가 독점해 버렸어요. 다른 의원들이 무슨 질문했는지 잘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과 더불어 네. 그 뭐 과방위 앉힐 때부터 그 주 쟁점이 그 두 상임위에 지금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 예고된 거고 이 문제는 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저는 손해입니다. 욕 먹을 게 뻔하고 어떻게 얘기하시려고요? 아니 뭐 이거 지금 방통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갖고 민주당이 MBC 사장 해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막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강하게 저지하고 나섰는데 못 막을 거라고 결국 보세요? 뭐 대통령은 이준숙 위원장 임명할 거고 예, 예. 뭐 어느 공간에서는 뭐 공간이 비는 공간이 나올 테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하면 또 탄핵한다는 거거든요. 글쎄 뭐 그렇게 계속 반복하겠지만 저는 뭐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수레바퀴가 돌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물론 이제 그때 몇몇 언론사에서 해직 기자들이 나왔고 네. 그분들이 또 뭐 뉴스타파 같은 데로 네네. 가고 막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방송법도 사실은 뭐 만들어 놨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그렇게 또 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KBS 이사를 내모는 과정이나 KBS 사장을 그만두게 하는 과정이나 MB 사장을 그만두게 하는 과정이 우리가 과거에 다 봤던 방식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정부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분들도 별로 그 전에 했던 거에 대한 반성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더 갈등을 빚으니까 만약 이 상태에서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방송 KBS, MBC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정권 바뀔 때마다 휘둘리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 이게 언제냐? 그래서 어느 정권부터 시행할 건데 여기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자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지난 정권에서 왜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상황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거는 네. 민주당 정부는 개혁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사법개혁, 언론개혁, 뭐 검찰개혁, 뭐 이렇게 다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 당신들이 말하는 개혁은 장악의 다른 이름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받았어요. 그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비정상의 정상화, 언론의 정상화, 뭐 다 정상화한다는데 이 정상화란 단어도 장악의 다른 이름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두 정당이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왜 지금부터야? 그럼 그때부터 좀 진정성이 있었으면 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래 그때 우리가 생각 못해서 잘못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해. 이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그러니까 건데.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지금 이 방송과 관련된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대다수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인데 대다수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말들이에요. 그런데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맞는 말인데 민주당 당신들이 할 말은 아니지. 이게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아, 마찬가지예요. 아.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많이들 했을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다 맞는 말인데 당신들이 할 말은 아니지. 지금 문제는 이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형추가 확 한쪽으로 기울어야지 뭐 이게 되는 건데 지금 계속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돌고 있는 거다. 그 물론 이제 말씀이신 저는 거죠. 잘못된 것은 전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들이 가장 나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걸 알고도 안 고치니까. 그러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민주당도 이걸 계속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진짜 민주당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 의석에서 크게 줄지 않을 텐데 네. 그 개혁신당을 빼더라도 189석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 탄핵을 남발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이 정당에다가 민주당 대통령의 결합을 승인할 거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저는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집권 전략, 집권을 포기한다는 같이 보이고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파가 되는 걸 포기한 정당처럼 보인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계속 이제 그 그런 말씀하시죠. 얘기인데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국민들이 우리한테 국정을 맡길 정당으로 보겠냐. 그거는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이제 핫한 인물로 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는 순간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일타박성미 나오면 속보가 저는 여기서 들은 게 많아요. 희한하게 방송만 하고 있으면 속보가 나오는데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 독대 관련해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 1시간 30분가량 만났다고 하고요. 과거 검사 시절에 두 사람 사이의 일화가 중점적인 대화 주제였다. 이렇게 나왔고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방송사법 국회 통과 같은 현안들 여러 현안도 두루 논의했다. 이 얘기는 최상병 특검법 얘기도 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이야기가 두루 나왔겠네. 그리고 짧다 그러더니 1시간 반이면 안 짧은 거죠. 짧네요. 할 얘기 다 했죠. 예, 이거 짧은 거 아닌데 1시간 반이면 할 얘기 다 할 수 있는 건데 1시간 반을 만났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온 상황. 이게 왜 이제 이 기사가 주목을 받을 거냐면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를 가지고 지금 있는 것들, 그러니까 특검법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제3자 추천안을 수용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화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 때 네. 양측이 넘으면 안 될 레드라인을 아슬아슬하게 막 넘나들었어요. 넘나들었죠. 그때 제가 봤던 그 비대위원장 시절 때 얘기가 아니라 비대위원장 시절 때 뭐 공천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댓글팀.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의 나경원 의원의 그 공소 취소 부탁을 선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한 말도 있지만 다른 분을 향해서 한 말도 있다.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이 되네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들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노출된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봉합을 좀 시도했을 거라고 좀 보고 어떻게 공동 대응할 거냐라는 문제 그랬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금 어쨌든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센데 이 속에서 지금 일단 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두루두루 했고 인간적인 오해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검사 시절 때 그 에피소드를 얘기했다는 거는 야 우리 옛날에도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을 수도 있다고 좀 풀어보자. 예. 지난 시간에 그러셨잖아요. 지난 시간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바로 우리가 했던 시간인데 4가지 정도가 있다. 근데 대부분 그 4가지는 윤한 사이의 4가지 장애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한동훈이 선택할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 윤 대통령도 선택지가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상기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당 혁신도 성공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뭐 대통령 관계는 좀 잘 안 풀리지만 당 혁신 성공시키는 거고 세 번째는 대통령 관계도 대통령 관계는 풀렸는데 혁신은 실패하는 거고 네 번째 둘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건 약간 긴장 관계가 있는 게 나쁘지 않은데 당 혁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혁신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정치적 세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협조 없이 당 혁신 성공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계속 갈등을 끌고 가는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거로 본 것 같고요. 대통령도 선택지가 4가지 아닙니까? 네. 지금처럼 뭐 한동훈 체제를 일반인들이 예상하듯이 뭐 김옥균 프로젝트라 그러잖아요. 네.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한다. 두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전면적으로 같이 간다. 세 번째는 뭐 완전히 따로 간다. 대통령은 대통령 일만 할 테니까 당은 난 모르겠다. 탈당은 안 하겠지만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정무장관도 둬서 야당하고 직접 대화하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때 지금 공수세를 몰려있는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을 더 이상 확산시키면 안 되겠다 정도까지는 저는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어제 그 독대 뉴스가 단순한 뉴스는 아니다. 앞으로 좀 방향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그 이거는 말씀이에요. 지금 속보로 나온 거는 예. 양측에서 동시에 지금 공개한 겁니까? 이거 어디서 공개한 기자들이 취재한 건가요? 대통령실 발의랍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그러면 대통령실은 지금 요 내용이 나가기를 바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흘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고 기자한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네.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하고 우리 사이에 신뢰가 있고 모든 걸 논의할 거다. 이런 거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움직였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동의해 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거예요. 질문을 할 거니까. 그러면 뭐 거기에 따라서 뭔가 좀 또 해석들이 나올 텐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단기적으로는 네. 갈등을 확산시키지는 않을 거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정점식 의장이 교체돼도 저는 뭐 그건 큰 중요한 혼란이 이슈가 아니라는 없겠구나. 거예요. 그러니까 정점식 오케이. 위원장은 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네. 화합보다는 이 당의 변화 쪽으로 가는 거에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인물이었는데 지금 뭐 대통령도 그래 그럴 수 있겠어 하면 이제 다 풀리는 건 거고. 그렇죠. 시도지사 협의회가 이 최고위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문제도 뭐 세술은 세부대 뭐 와가지고 태클 걸거나 뭐 이렇게 오해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없던 걸로 하는 게 낫겠어 하면 또 그것도 풀리는 거고. 아니 대통령과의 관계는 예.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고 대화해서 풀고 있는데 예. 나머지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제 독대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치권의 중요한 뉴스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되게 좀 작은 얘기긴 한데 작은 얘기긴 한데 관심사가 뭐였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십 년을 살던 그 사저가 있어요. 동교동. 저도 거기에 가서 이희호 여사 생전의 인터뷰를 아마 제 인터뷰가 마지막 인터뷰였을 텐데 인터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김홍걸 전 의원이 삼남이죠. 막내 아들 김홍걸 전 의원이 이거를 100억에 매각했다는 뉴스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그거는 거의 박물관처럼 이 아버지의 어떤 피와 땀 모든 것을 담은 그 집을 그렇게 팔면 안 된다 하는 이제 형들과 막내 아들은 상속세 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좀 갈등이 있더라고요. 오늘 뉴스 뭐 여기저기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논평하기 쉽지 않으시지만 그 네. 뭐 그 안에 워낙 갈등이 있어서 그냥 안타깝다 정도로 그쵸. 있는데 네. 저희 세대만 해도 상도동과 동교동은 상징적이고 그 그러니까. 집들도 하도 화면에 나와서 저희가 그 가택연금돼 있을 때 많이 봤던 그 집이잖아요. 그러네. 많이 봤어요 저는. 진짜 그러네. 그 장면이 뭐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역사성이 있는 데니까. 거기 가면요. 저는 안에 들어가 봤잖아요. 그 지하철에 박물관이에요. 다 그냥 와서 밥 진짜요. 먹고 박물관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이효 여사 돌아가시 직전이었거든요. 완전 박물관이에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건데 거기 가정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코멘트하기가 그래요. 형제들끼리 좀 그것 때문에 분란이 있었던 모양인데 김홍걸 전 의원은 상속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개인 재산인데 이거를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라고 하는 얘기가 또 있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국민들.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은 있고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 좀 더 드리면 대통령실이 어저께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 발로 지금 해명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발. 그렇죠. 네, 대통령실 발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뭐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됐다. 네. 10분밖에 안 됐을 리가 없는데 10분밖에 안 됐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분이라는 얘기도 여러 차례 여기저기 보도가 된 걸로 보면 네. 누군가 이거 흘린 거거든요.
10분도? 그렇죠. 누군가 얘기한 거죠.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 10분이라는 얘기와 1시간 반 사이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여전히 그 전당대회에 이게 꺼지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과 갈등 관계로 가고 싸움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주전파와 주화파가 네. 충돌하고 있다. 매파와 비둘기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전파와 주화파. 지금 무슨 얘기냐? 무슨 지금 한동훈과 그렇지, 그렇지. 타협은 없다. 화해 아니 지난 시그널? 전당대회 때 보지 않았냐? 뭘 어떻게 같이 가냐? 그런 사람들과.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예. 무슨 얘기냐? 그렇지. 지금 이거 현실을 인정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공간을 찾아야 된다. 봉합해야지 하는 파와. 그러니까 이제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어 보이는데 10분은 주전파 쪽에서 흘린 것 같고 1시간 반은 주화파 쪽에서 흘린 것 같고 그러네. 그래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서 주도적으로 먼저 도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선택에 따라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가서 탐색을 해봤을 겁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게 진앙지가 어딘지, 대통령인지, 또 다른 데인지, 주변인지. 예,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재밌네. 뭐 머리 좋은 분이고 또 관계들 다 아는 분들이니까 그렇지. 그런 탐색의 시간이니까 본인이 그 얘기 좀 직접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재밌네요. 네. 그 부분을 또 예리하게 잡아내시네요. 어제는 짧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짧다는 게 10분이라고 10분이라고까지 얘기가 글쎄 뭐 나왔군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 1시간 반? 그러면 그쪽도 거기 그 기사도 누군가가 흘려서 나온 아니, 기사일 거고 10분이면 이것도 흘린 건데. 10분이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당대표와 대통령 만나 10분 만나고 해줬다. 그러면 소리나 지르다 헤어진 걸로 생각을 하겠지. 서로 얘기하다가. 알맹이는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1시간 반이면 야, 할 얘기 다 했겠네. 그래도 뭐 얘기를 좀 충분히 했다. 완전 다른 건데. 그리고 설명 자체를 그렇지. 지금 1시간 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관계자가 나와서 쭉 설명했잖아.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얘기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근데 아까 제가 들리는 뉘앙스로만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여러 그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풀어가려고 한다. 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네요. 오케이. 야, 10분이냐 1시간 반이냐도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근데 지금 1시간 반은 공식적으로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나온 거죠. 네, 한국일보 말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역시 일타시네요. 아니 왜 학원 강사분들 중에도 선생님들도 이제 일타 선생님들은 야, 요런 걸 어떻게 읽어? 요 행간을 어떻게 잡아내? 이런 분들이 일타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럴듯하게 풀이가족이라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판 읽기 잘 들었고요. 가시기 전에 우리 꿀단지들께 커피도 오늘 쏘고 가셔야죠. 오늘 쏘줍니까? 시원한 아이스 커피로 여러분 하세요. 좀 골라주세요. 제가 이거 뭐. 오늘은 목소리가 안 좋으시니까 목이 아프시니까 제가 그러면은 추천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타님 피곤해 보이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올리비아님 어떠세요? 아니 피곤해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하여튼 감기가 좀 걸려서. 3개월. 예, 올리비아님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한 잔 드리기로 하고 한 분은 강사님 드릴게요. 코너 제목이 딱입니다. 일타 박성민. 요분 괜찮으시죠? 예. 강사님한테 한 잔 드리고 또 한 분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박성민 대표는 다른 데 나가셔도 다른 방송에 초대돼 나가셔도 앞에 일타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요? 어디 붙여놔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건 줄 알았어? 제가 다른 방송인데 일타래? 이거 듣는 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예. 이렇게 일타를 붙이거나 펠레를 붙이거나 뭐 탑티어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 썸네일에 뭐 붙이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방송국이 그쵸. 그냥 그리고 방송하고 나면 막 올리는 거에도 막 맘대로 올려서 제가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붙인 거예요. 저희가 붙인 건데 다른 데서도 다 인정을 하고 쓰더라고요. 제가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분 더 드릴게요. 박성민 대표 몸 생각해 주신 김희성님 비타민 C를 좀 챙겨 드시라고. 제가 그런 거 무지 많이 먹어요. 제가 몸 생각해서 먹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약간 드시는 스타일이시구나, 영양제를. 저는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조심 안 하는데 약은 잘 챙겨요.
제가 병원 꼬박꼬박 가고 약 잘 챙겨 먹고. 약을 한 주먹씩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타민 C, 뭐 바이오 프로, 뭐 몬스틱스,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프리바이오틱스 제가 거의 뭐 잘 알아요. 제가 아니 그런 분이 감기 왜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더워서 하여튼 에어컨 틀고 주무셨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걸 안 챙겨 먹는 스타일인데 저는 진짜 그런 걸 진짜 안 평생 먹어요? 안 챙겨 먹는 스타일인데 요즘 이제 먹어야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그 건강 보조식품도 그렇게 사대나 싶었는데 이제 알겠어. 그게 뭐 언제가 찾게 되더라고. 피곤하니까 비타민 C 어디 있더라 이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심정을 이해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힘드시죠? 거기다가 휴가철 남들 막 휴가 가고 뭐 어디 뭐 사이판을 가느니 뭐 제주도 가느니 이러는데도 일하는 분들 저희 같은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다 같이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동접자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휴가철이어서. 근데 그렇지만 우리 같이 보고 있는 10,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우리 같이 다 일하고 있는 겁니다. 힘내시고요. 이 여름 무사히 시원하게 잘 넘기시기를 바라면서 화면 좀 나눠주세요. 대표님도 얼른 감기 나으시고요. 또 화면이 희한하게 나눠졌네. 이쁘게 나눠주세요. 2개로 나눠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그 티셔츠 이쁘다고 공개 칭찬했잖아요. 사모님이 사주신 그 티셔츠. 네. 사모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방송 보시고 나서. 제가 그날 보여드렸잖아요. 참 이거 그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참 남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다. 이거 진짜 8불7도 넘어서 그날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누고 제가 너무 티셔츠 너무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이거 아내가 사준 거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런 얘기하고 네. 그리고 방송 끝나면 이제 그 음. 문자를 보내오거든요. 바로 이모티콘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모 딴 데 가서 공개할 수 없는 이모티콘을. 저한테 쓱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박성민 대표 끝나고 나면 쓱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막 하트 막 사랑해요 난리가 났어. 그래서 사모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길게 하지 마시고 반응 물어보지 마시라고. 반응은 그때 그걸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스윗하시다고 해야 되나? 이분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런 여성이시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근데 이모티콘 보면서 느꼈어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평생 써본 적이 없는 이모티콘 같은 거. 또 오늘 얘기하네. 그렇게 안 해요 두 분은? 참네. 가족끼리 어떻게 그렇게 알아서. 하여튼 아주 정말 인고 부부십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원해지셨어요, 여러분? 더 더워지셨어요? 여기까지. 자, 화면 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대표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